이제 올해 우리 파이 마지막이죠. 저 옥사장님, 그 불 좀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아이고 몸도 불편하신데 예, 그것만 꺼주셔 보세요. 아니다, 그 위에 거. 그다음에 그렇죠. 예. 아, 오늘 이제 파이 우리 수업 연말 마지막 수업이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달았어요. 2026년부터 2028년 파이코인, 그러니까 진정한 화폐 혁명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1파이 3,000불 간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영화 암살에 어이 3,000불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이제 3,000불이라고 했던 것이고,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심슨 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뭐 해석을 해서 3,141불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에피소드 다큐멘트 그 문서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내 유튜브에 뭐 내 걸 남기면 뭐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러는 사람도 있고, 3,000불이 아니라 300불 간다 그래도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지금은 30불 간다 그래도 미친놈이라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지금도 야 저기 앞으로 2028년이라 그러면 2028년이라 그러면은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0센트짜리가 뭐 30불 간다고? 그러면 150배 오른다는 소린데, 그러면서 다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30불 간다 그래도 150배 오르는 건데, 300불 간다면 1,500, 3,000불 간다 그러면 15,000배. 그렇게 되는 거죠. 뭐 15,000배라 그래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10만 불 하는 비트코인이 10만 불 하는 비트코인이 한 8불이었을 때 10만 불 간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 미친놈이라 그랬겠지.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하잖아요. 지금은 뭐 100만 불 간다는 놈도 있잖아. 파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시가총액이 얼만데, 파이 개수가 얼만데, 뭐 내년에 나오는 물건이 얼만데,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138억 년이죠. 뭐 언젠가 이제 우주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팽창이 되고, 이게 38만 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우주의 팽창이죠. 쫙 이제 팽창이 돼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팽창이 지금 사실은 다시 수축으로 다시 이제 수축이 되는, 뭐 세상은 다 호흡도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팽창이라는 건 없죠. 쭉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지금 이게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돌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요 떨어지는 요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여태까지는 맞았지만 앞으로는 안 맞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한국에 있던 호주제가 없어진 지는 벌써 뭐 한 2, 30년 되죠. 호주제가 있었던 게 없어진. 그리고 뭐
남자 위주의 사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사회, 그런 게 다 양반 쌍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죠. 우리는 일본 놈들 때문에 없어졌고 중국은 공산당 때문에 없어졌고 그렇게 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이 계급이 타파가 되는 큰 변화가 있었었죠.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서서히 깨어나는 거죠. 서서히 깨어나는 거죠. 그런데 서서히 깨어나는 게 이렇게 천천히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막 세상이 달라지듯이 급속도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외정시대나 예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 때나 뭐 윤보선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나 뉴스라는 것은 다 이렇게 100% 정확한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뉴스 뭐 끊임없이 다 거짓 정보가 너무 많죠. 한국 언론도 방송도 전부 뭐 중국 돈 뇌물 먹어가지고 그냥 뇌물 먹어가지고 공평한 게 아니죠. 뇌물 먹으면 뭐 잘 못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벌써 30년 전의 영화인 이제 영화 대부에도 잘 나와 있죠. 영화 대부에도 잘 나와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일 때 로마 교황이 바오로 6세였어요. 바오로 6세 때 한국의 최초로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도 되고 뭐 한국인들 저기 이렇게 저 조선시대 정조 때 뭐 순조 때 죽은 사람들을 성인 발열에 막 오르고 세례명에 한국 사람 이름이 막 들어간다 그래갖고 교황 바오로 6세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명동 성당에 들어가면은 경찰이 진입을 못했죠. 그때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대부, 미국의 갓파더 대부 3죠. 거기 보면 바오로 6세가 얼마나 참 오염된 사람인지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그때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분 우리나라 참 좋아하셨던 분인데 제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음 교황이 됐는데 그 사람도 바오로 1세였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어떻게 바오로 6세 다음에 바오로 7세가 아니고 바오로 1세가 되지? 제가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아무튼 77년도 8년도 9년도 요때예요. 그러니까 뭐 한참 때니까 다 기억하죠.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대부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피아들하고 같이 뭐 다 이태리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오로 6세가 죽고 그거를 바로잡으려던 교황이 독살당하더구만요. 독살당하는 거죠. 기존의 권력층들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마피아들이 일을 하면서도 대부 원에 보면 그거 나오죠. 거기 이제 대부 3의 주인공인 이제 알파치노가 그냥 학생이었죠. 미국의 다트머 그냥 학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좀 이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총을 맞으니까 내가 가서 복수하겠다 그래갖고 경찰서장하고 그 자기 아버지 죽인 범인을 식당에서 죽여버리죠. 그때
경찰서장을 죽인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와요. 그동안 언론사에 다 돈 뿌려놨으니까 그 경찰서장이 마약상하고 같이 죽었다라는 거를 빨리 뿌려라. 그게 영화 대사에 나오거든요. 돈 먹었으니까 돈 준 사람한테 좋은 것으로 다 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시실리로 도망을 가게 되죠. 처음에는 경찰이 총 맞고 죽었다 그래갖고 경찰국장이 죽었다 그래갖고 뉴스에 막 나지만 슬쩍 논조가 바뀌죠. 마약상하고 같이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돈 먹은 기자들이 다 틀어서 바꾸는 거죠. 그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한국도 뭐 전 세계 미국도 지금 어느 나라 돈 먹고 그 나라 얘기는 함부로 쓰지도 못하죠.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 그러면 항상 나라 이름이 질병은 나라 이름이 붙었는데 어느 날 나라 이름을 말 못하고 번호로 코로나19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인간 세상의 정상이거든요. 이중잣대, 위선, 무기명, 뒤에서 숨어서 하기. 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희 데모할 때도요. 친구들 중에서도 뭐 데모하다가 잡혀서 군대 끌려간 놈도 있고 그런데 우두머리는 절대 안 잡혀요. 그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 애들이 현장 또라이라고 그러지. 현장 또라이들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영화 대부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복수는 아들한테 얘기하죠. 복수는 차가울 때 먹어야 맛있는 음식하고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미국이 그렇게 하죠. 정말 미국은 제가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정주영 회장이 속 굴고 북한 가니까 현대 5년 내로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 내로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면 5년이라는 시월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현대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죽고 나중에 이제 다시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일으키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죠. 미국은 정말 복수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홧김에 가서 막 데모하고 홧김에 하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현장 또라이라는 애들 다 피가 끓는 애들이고 보스들은 절대로 홧김에 뭘 하는 법이 없어요. 뒤에서 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좌파 우두머리는 절대 앞에 안 나오죠. 우리나라 우파 우두머리도 절대 앞에 안 나시죠. 복수는 차가울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음식과 같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영화 대부에 나오는데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뉴스에 뭐가 나오면 유튜브에 뭐가 나오면 그냥 미쳐갖고 주식 사고 미쳐갖고 코인 사고 막 미쳐갖고 팔고 미쳐갖고 집어 던지고 그러죠. 뜨거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주식도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고 마피아들이 그렇고 그런데 금융시장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뉴스 보고 돈 번다고요? 유튜브 보고 돈 번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돈 버는 것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일 때 사요. 그래서 난리통에 돈 벌잖아요. 확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는 전부 난리통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난리통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난리통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정치인을 매수하고 돈을 갖고 기자를 매수하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송만 착 내보내고 정치인들도 그래, 깡패들도 그래, 회사에 직급 높은 사람도 그래, 높은 사람들 다 그래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한국은 굉장히 사실은 중국은 한국의 동생들이죠. 중국은 한국의 동생들이죠. 그런데 동생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형을 완전히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큰아들은 이맹희 씨였잖아. 근데 셋째 아들이 이창희 씨였잖아. 이맹희 씨가 이건희 보고 뭐라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중국이 딱 그 모양이죠. 한국이 장남인데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눌린 거고, 중국이 사실은 동생인데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니까 형 거 다 뺏는 거지. 한자도 우리가 만든 거야. 고구려도 우리야. 만리장성도 저 평양까지 있었어. 그러면서 막 지금 그러는 거죠. 돈 먹은 역사학자들과 돈 먹은 기자들은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는 거죠. 그게 정상이었다고요. 그게 세상의 정상이었다고요. 유럽 놈들이 다 세계 전쟁 만들고서 원래부터 있던 아메리카 대륙, 지네들이 발견한 신대륙이라고 그러고 역사도 다 조작하고 마치 유럽이 모든 게 다였다라는 게 시작이었다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둘씩 거짓이 밝혀지고 있잖아. 거짓이 밝혀지고 있잖아. 그런 거짓이 밝혀지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팽창되던 게 수축되는 건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끝나요. 모든 암호화폐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암호화폐가 아니에요.